네, 도덕경 54장 되겠습니다. 선포, 선근자 불발, 선포자 불탈, 자손 이 제사 불철. 이거는 제대로 제대로 세운 착할선이 제대로 세운 거는 빠지지 않고 붙어지지 않고, 그지? 제대로 이래 품은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되면 그 모든 것이 그 자손에도 뭐 해가 없어서 자손이 만대로 번창한다는 이야기죠. 제사가 끊이지 않고, 제사라는 게 나라에 중요했으니까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 자손들이 뭐 별일 없이 무탈하게 이제 잘 번창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선언하는 거 제대로 써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뒤에 가서 나중에 뭐 몸을 딱 끝나면 몸을, 그지? 몸을 몸으로서 제대로, 이제 몸을 몸으로서, 고향을 고향으로서, 국가를 국가로서 국가로 만들어야죠. 어중게 제대로, 그지? 제대로 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모든 것은 그 다른 뜻에서도 이야기가 있겠죠. 초시기에 제대로 하면은 모든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든지 처음에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집에 이제 여기 집에 살죠. 여기 할 때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죠. 살면서. 아무 뭐 그게 좀 영웅 어디서 나오냐? 난세에 나오죠. 난세. 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난세가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죠? 제대로 세든가 제대로 선고, 선근자든 선포자든 그렇게 되면 뒤탈이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읽는다고 읽은데도 54장까지 요래 지금 읽어지는데 참 읽기 힘드네요. 도덕경이. 그래서 보통 도덕경 쓴다 그래서 누구든 쓰면 책을 쓴다 해가지고 읽고 이러면 처음에는 처음에 첫 장에는 자기들 의지를 하고 막 쓰다가 나중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똑같은 그 사람들 또 갖고 온 거 앞 사람들 했던 거 했던 걸 다시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너무 길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근데도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뒷장들은 크게 다른 사람도 크게 많이 서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읽은 글이 아니라서 읽어보니까 애매하게 이랬지만 하여튼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당하는 어떤 맥락만, 만약에 이 방송을 들은 분이 계시면 맥락만 간추려서 들어서 다시 본인 해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선근자하고 선포자 개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어신, 그지? 네. 기덕내진, 그지? 이게 몸을 닦으면 자기 개인을 어떤 수양을 하면 그게 그 참됨에 되게 참됨에까지 또 다다라고, 그죠? 수지어가 우리가 지금 가정인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아마 개념이었을 건데, 이거는 우리는 좀 가정이 나면 부부지간 애들 이런 개념이지만 이 가라 하는 거나 우리가 아마 시족 정도의, 예? 그런 개념, 그 정도 아마가 되겠죠. 그래서
수지어가 하면 기덕 내여 막 전체가 내여 남을 정도로 덕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수지어 향 그걸 이제 향 이 고을에 고향 뭐 고을 이런 게 되겠죠. 고을에 수를 하면 닦을 수 뭐 이런 거 있죠. 수양 뭐 이렇다는 거. 기덕 내장 그 덕이 막 엄청나게 그 장 큰 게 이른다. 그리고 또 수지어구 나라에다가 그걸 하면 나라를 이래 그걸 갈고 닦고 뭐 이래 제대로 한다면 거기 기덕 내풍 막 풍성할 정도야 풍부할 정도 그 덕이 다른다. 이래가 나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여기서 그렇네. 또 그런 아이는 수신어 천하 이래 해가지고 기덕 내보 두루 만천하에 천하에라는 만천하에 주로 다 뻗을 정도에 다른다. 그래서 고이신 관신 그래서부터 신관신 그지? 이걸 누가 어떤 점은 뭐 자신을 몸으로 보고 뭐 이러는데 몸을 보고 이러는데 몸을 몸처럼 만들어야죠. 몸은 자신을 자기처럼 아까 선근자 선포자처럼 제대로 자기들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를 그죠? 가를 자기처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가관과 집을 집으로서 집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집을 집처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집을 이향관향 그래서 마을로서 이국관국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로 천하관 천하 그제? 그러니까 천하는 천하처럼 나는 나처럼 마을은 마을처럼 개별적인 어떤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꼭 여기다 아까 선포자 선근자 이랬지만 어떤 것들은 제대로 잡힌다는 것은 융합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독특하게 그냥 안 맞는데 그 끼 들어간다 끼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융합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든 되게 도덕적 정치를 아우르는 것은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선응해서 적응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갖자는 그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라로 대하고 나라처럼 대하고 그렇게 한다 이게. 그 왜 오하이 지 천하 연재 천하가 이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내가 어떻게 오하이지 그죠? 어떻게 알겠냐? 2차 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 이런 뭐 이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크게 뭐 의미 있는 말로는 못 하겠네요. 그 선근자, 선포자 제대로 바치면 그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런 것도 있죠. 어떤데 어떤 게 있냐면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데, 자, 그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하고 너무 멀어서 나라답지 않을 때, 나라가 아닐 때, 그죠? 나라답다는 게 따로 있는 게 있진 않은데, 나라 안다운 거는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이, 가정처럼 나라를 꾸린다.
이러면 안 맞다. 나를 나라처럼 꾸미라. 나를 나라처럼 꾸미는 건 뭐냐? 말은 뭐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냐면 나를 나라처럼 꾸민다. 나라처럼 하는 거는 나라처럼 하는 건 딱 이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는 없죠. 나라를 아닌 것처럼 하는 거는 야 안 된다. 바로 해라. 이런 할 수 있지만 나라를 나라처럼 하는 거를 딱 정할 수는 없죠. 왜? 변화가 있으니까. 세상은 변하니까. 제가 요즘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변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변화 앞에 참 힘이 들죠. 변화에 적응하는데 힘들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기성세대라 이래서 변화에 적응하는 그죠. 다음 세대, 차세대 그리고 어린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 사실 변화에 적응해서 적응이 좀 빠른 세대들입니다. 적응해서 이렇게 하는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한테 이제 가르치죠. 못하게 하고 욕하고 보통은 터무니없이 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문제는 이제 그런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왔는데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죠.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고 사회의 어떤 변화는 이 뒤에 다음 세대가 적응해서 이렇게 오고 있고 사실은 변화를 이 기성세대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변화에 적응을 하지는 못하죠. 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기존의 어떤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은 기존의 어떤 그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죠. 경제력과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뒤에서 경제력이 없는 다음 세대의 어떤 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잘 나가는 집안이다. 잘 나가는 집안이다 그러면 기성세대도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든가 변화를 보고 변한다는 것에 익숙해지겠죠. 변한다는 것에 익숙해지겠죠. 일단 만약에 그렇죠. 잘 나가는 이게 뭐 집안 자체가 잘 나간다. 그러면 변화에 익숙한 겁니다. 변화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변화를 무시하고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변하는 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그렇게 하겠죠. 그런 다음 세대에게도 그는 변화의 어떤 거를 능력을 주겠죠. 차라리 어떤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체계들이 보통적으로 보면 사고든 경제 체계든 어떤 정치적인 체계든 원체 그 기독교적인 이게 세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그 기독교 개념의 전반적인 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고라든가 유대인들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방식이 이 세계의 어떤 기준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이 가장 돈 벌기도 편하고 뭐 주장하기도 편하고 좋겠죠. 왜? 자기들의 민족적 사고가 전체 인류의 기초적 그런 사고 베이스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죠. 만약에 한국말을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 이럴 때 한국 사람이 편한 것처럼 어떤 사고, 시스템,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뭐 어떤 그런 것들의 기준이 유대인들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똑똑해서 유대인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유대인 시스템을 갖고 와서 전체 그 베이스로 깠기 때문에 유대인 시스템으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하기 편한 게 그겠죠. 우리는 우리 시스템, 우리 생각, 우리 사고로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사고에 접박하지 않고. 그런데 도덕경을 읽는 이유가 사실은 기존에 지금 흘러가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 만약에
그 경제적인 어떤 걸 내가 원한다 그러면 경제적인 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제적인 어떤 그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적응하는 게 낫겠죠. 그죠?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덕경을 읽는 것 같습니다.